저는 임차인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전국의 비 피해가 막대합니다. 정치권도 수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쟁점 현안을 두고는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달곤 의원과 함께 국회 현안과 당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셨습니다. 네, 이 의원님은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그때 제가 이런저런 일 같이 하면서 뵙고 지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부에서 일도 하시고 18대 때 국회 진출하셨다가 이제 다시 21대 입성하셨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임무도 하셨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8대 국회 활동하셨다가 21대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물론 아주 압도적인 여대 야소 구도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예. 여야 관계도 있고 국회 행정부 관계도 있고 하는데 특별하게 변화된 느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큰 변화는 못 느끼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여야 간에 10년 전에 비해서 대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녁이라든지 낮에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 SNS 발달이 심해가지고 예.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 발언 한번 실수하면 SNS 되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큰일이죠. 예. 이게 정말.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는 그건 여야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치 환경에서 SNS 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제 과제 같아 보입니다. 예. 네, 집중으로 인해서 수해 지역이 참 많이 늘고 있는데 경남 지역 어제 태풍이 지나갔죠. 이 의원님 지역구가 창원시 진해구인데요. 네. 수해 상황 어떻습니까? 참 큰 걱정이죠. 오랫동안 지금 수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장미가 어제 남해안에 3시하고 4시 사이에 태풍 5호 이름이죠, 장미가. 예, 장미가 지나갔어요. 예. 저는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지역구에 있다 왔는데 네. 어제 장미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아하. 별로 없었어요. 바람이 좀 약했고, 폭우에 거기까지 겹치면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예, 그나마 폭우에 다행입니다. 이제 바람이 부는 데다가 예. 그 어제 만조 시간이 12시였어요. 그래서 진해 아파트는 일단 파도물이 밀려온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상당히 힘들겠다 생각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여당의 원내 대변인하고 지금 전화 연결하는 거 옆에서 이제 들렸을 것인데요. 이번 네. 홍수 관련해서 네. 4대강 사업이 다시 한번 10여 년 만에 정치권에 소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섬진강 유역에 역대급 피해가 났을 때 처음에 이제 특히 통합당 쪽에서 그쪽은 4대강에 포함이 안 된 5대강지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덕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논란이 복잡해졌는데요. 예. 마침 4대강 사업하실 때 그때 정부 일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시에 이제 행안부 장관을 지내셨었는데 이 이야기는 네. 과학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우선 네. 지금 뭐 인상으로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4대강 문제를 가지고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이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이는 홍수 시에도 그렇고 가뭄이 올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또 그 이전에 이 수천 년 동안 강을 청소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의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여름철에도 강을 거의 걸어 다닐 수 있는 강이 많았어요. 그걸 다 준수를 해냈거든요. 네. 청소를 일단 깨끗이 해놓은 거죠. 그리고 물을 담는 용량을 키워놨기 때문에 조절만 잘하면은 홍수 시에 결정적인 역할은 못합니다. 이게 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홍수 시에도 어느 정도의 조절 능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것은 해볼 만한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해볼 만해야죠. 네. 그래서 각 지금 수계별로 지점에 따라서 내린 폭우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든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번에 보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예. 특히 이 보는 감염시에는 결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물을 모아놨으니까요. 예. 지금 그런데 주로 이제 논란이 될 때는 녹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논란이 그게 많이 이제 됐었는데. 녹조 문제인데 녹조 현상은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아이슬란드의 빙하 위에도 녹조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다고 예, 예. 보시는군요.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이 분야를 뭐 제가 공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서 현장도 가보고 원래 저는 행정학 하셨던 분이 수개마다 다 가봤어요. 수개마다 다 가봤는데 이거를 현장 안 가보고 깊이 연구 안 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논란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이번 홍수에도 큰 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기능은 홍수라는 게 보호에서 역할했다고 보십니까? 제방을 정비했기 때문에 기능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안 되고요. 예. 하상을 전체 다 정비한 거 그리고 강 주변에 농토를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뚝을 보강을 해야 되고 지천, 지류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후속 정보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홍수 대비 기능과 가뭄 대비 기능은 100% 발휘는 안 됐지만은 어느 정도 발휘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있습니다. 새롭게 점검해보자라는 예, 얘기네요. 점검을 해보면 뭐 분명히 예, 나올 것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일단 수해 복구와 또 뭐 이재민 지원에 나서는 뭐 게 좀 급한 게 네, 그거죠. 가장 지금은 중요한 뭐 그게 일이죠. 급하고요. 네. 지금은 뭐 이 홍수를 대비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급하고 그렇죠. 구조 군안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옛날에 수재의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수해가 나면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평균요, 이 보를 하기 전에는 평균 1년에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게 지금 아주 옛날 통계입니까? 근련의 통계를 얘기합니까? 근년 10년, 어허. 보를 만들기 10년 전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고, 그 다음에 현재 한 50여 명 정도가 사망 실종이 돼 있는 상태죠. 그건 뭐 올해는 특이한 해니까 그럴 거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일단 이 정부의 수해 대책이나 복구 지원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후속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4대강을 자꾸 이명박 하는데요. 이 4대강이 어느 정권이 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때 적극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물론 뭐 얘기할 그런 만하죠. 예. 이름이 부르겠죠. 예. 그러나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은 이 치산치수라는 것은 현대 국가에 와서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복리 정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예를 들면은 이 뚝 있지 않습니까? 뚝은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보강을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맞게끔 100년에 한 번 온다든지 70년에 한 번 오는 수위에 맞게끔 보강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제가 지루와 지춘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게 산에서 내려오는 돌이 들어가지고 막혀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예. 저는 행안부 장관을 할 때 전국을 한 번 다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즘 코로나 이후에 경제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토목 사업이라고 해서 남의 정권처럼 나쁜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고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청와대 쪽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5명의 수석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3명은 교체가 됐는데 나머지도 실장 포함해서 나머지 2 수석도 교체될지는 어쨌든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청와대의 인사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단순히 인사라는 것 밑에 있는 문제를 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일정 기간에 여러 가지 자기의 생활 편의에 의해 가지고 집을 2채 가지고 된 것이 공직을 꼭 떠나야 할 조건이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교체의 핵심 배경이 다주택 때문에 됐다고 보시는군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합리성하고 정치 선전성이 부닥쳤다고 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정치 선정성에 너무 치중했다. 선정적인 대응 방식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직 사회가 동요하게 되고 주요한 정책의 기준을 잃게 됩니다. 집을 2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투기를 하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과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나라에서는. 그러나 공직자가 집이 지방에 하나 있고 또 서울 생활하기 때문에 서울 생활에 하나 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해가 벌어서 샀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직책을 떠나라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정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안 주고 인사정책을 운영해도 이거는 완전히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뭐 보니까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또 통합당적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압도적인 지금 여당이 우위에 서 있는 수적 우위 속에서 과연 소수 통합당이 어떻게 지금 여야 관계를 꾸려갈 수 있을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윤우숙 의원 그 자유발언 5분 연설 이후에 상당히 주목을 끌어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방식의 대여 투쟁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여 투쟁의 핵심은 저희들은 분석과 예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을 통과시킬 때 대부분 행정부라든지 청와대에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여당이 많이 움직였죠. 저희 정부 때도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반성하면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법 조항 하나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사회에 내뱉을 것인가. 네. 요번에 예를 들어 전세, 월세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위원회 가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가면은 한나절 정도 해가지고 법안 하나 통과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때로는 몇 개가 통과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료라든가 내용 자체도 합점이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있는 입법조사처에서도 예. 그 중요한 법 조항 하나하나의 분석과 예측된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위원회가 가지고 법을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뭐 소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두드리자 이런 기분 아닙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적어도 다른 의원들도 그것의 분석된 자료를 봐가지고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 판단을 할 수 있게 올 수 있는 시간과 절차와 그리고 분석 능력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방향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통합당 내부에서 이번에 21대 국회의원들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있습니까? 공감대가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네. 국회가 말하자면 수준 높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자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현재 문재위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최숙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다른 상임위는 뭐 반쪽 진행이 다른 이뤄졌고 상임위 운영 파행을 문제. 겪고 그랬지만은 네. 문재위는 충돌 없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건 물론 이제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이 분위기를 맞춘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한 선수가 국가의 모든 기관을 두드렸는데 다 반항이 없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문체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체육과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경찰까지 두드렸는데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실망해서 뛰어내린 겁니다. 예. 이거는 우발적인 자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여튼 우리가 보고 이 제도를 통해서 바꾸게 되겠다는 합심이 됐고요. 두 번째는 소위에서 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법안에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1조를 바꿨어요. 아하. 문장을 바꿨어요, 제가. 이 의원님이 직접. 네, 제가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위원장도 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당 간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당 쪽에서 법사 한 분이 김 의원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1조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이 법의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 야당이 제안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의 지금 역할 기한 바 직접적으로 사례를 주셨는데요. 또 지금 이 의원께서 이번에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이요. 대표적으로 소득특례 제한법 또 지방세법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했었는데 여기 핵심 내용이 농어민에게 주어져 있는 과세 특례 기간을 지금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요. 발의하게 된 배경, 기대 효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네. 어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지금 항만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산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 그 그다음에 지역과의 직접 관련도 있습니까? 예, 그것도 관련돼 있죠. 우리는
수협이 아주 많습니다. 진해구. 예, 그리고 어촌계라고 예, 있습니다. 마을 단위마다 전통적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상황을 내가 직접 봅니다.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보면요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정말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큰 항만을 건설하니까 어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번 수해뿐만 아니고 농민들 어렵죠. 다 열어놨잖아요. FTA다, DDA다 해가지고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례가 올해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아, 그대로 두면은요? 예. 그래서 특례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들의 이 소득 그리고 부채를 분석해봐도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특례를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네. 예. 또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정치가 우리 문화 수준에 걸맞게 좀 말하자면 서로 성숙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 간에 그리고 지역 문제는 조금 완화되었습니다만은 분야 간에 너무나 갈등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는 정치, 융화를 하는 정치 이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서는 지금 진해 신항만이 세계 제1의 항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15년 동안 13조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수산인들 그리고 배후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 이것이 저희 관심입니다. 네. 오늘 특히 이제 이 국회 입법 활동 과정에서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상당히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이달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